지금은 코비드-19의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 집안에 박혀 있느라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가득이나 엎어진 곳에 덮친 격으로 이젠 중국발 미세먼지로 창문까지도 열 수 없어 정말 답답해서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보다 대기 오염에 의한 이병률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단 노출되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체내에 흡수된 유해물질에 의해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기 오염이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1952년 런던 스모그 등 대규모 재난을 겪으며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대기 오염에 의해 건강 피해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초에 대기 환경 기준 이하의 농도에서도 대기 오염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대기 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선진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대기 환경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측정 기술의 발전과 함께 먼지의 분류는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먼지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 PM10이라고 하며, PM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 PM2.5라 하고, 이것은 머리카락 지름의 20분의 1 또는 30분의 1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PM10을 미세먼지로, PM2.5를 초미세먼지로 번역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단계 정도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6년, 2017년 들어 환경부에서는 해외의 용어와 현재 우리나라의 용어를 맞추기 위해 PM10을 부유먼지로, PM2.5를 미세먼지로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용어가 지금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게 PM10을 가리키는 건지, PM2.5를 가리키는 건지 좀 눈여겨보면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마이크로 미만의 먼지는 폐포, 그러니까 폐 안에 있는 과리 안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5 미만의 미세먼지는 당연히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즉 입자의 크기는 발생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개 토양에서 기원하는 먼지나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검댕이들은 이 입자의 크기가 큰 반면에 고온의 연소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M10과 PM2.5의 발생원이 무 자르듯이 그렇게 쉽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나 공장과 같은 점오염원,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의 경우는 PM2.5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고, 반면 3월에서 5월경 우리나라에 자주 영향을 주는 황사의 경우에는 흙먼지이기 때문에 토양 성분이 주를 이루고 PM10의 발생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PM2.5와 PM10 중 PM2.5의 농도가 높아지면 빛이 산란이 쉽게 되기 때문에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거나 PM2.5 먼지에 흡수되어 가시거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PM10 농도가 높더라도 PM2.5의 농도가 보통인 날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PM10에 의한 대기 오염이 있지만 가시거리가 길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대기 오염이 높은지 낮은지 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PM10과 PM2.5 농도는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PM10과 PM2.5의 경우 생성 경로가 다른 면이 있고, PM10의 경우 가시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M10과 PM2.5 농도를
모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환경부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PM10과 PM2.5 농도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일반인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분류 기준을 보면 30 이하가 좋음, 80 이하 보통, 150 이하가 나쁨, 150을 넘으면 매우 나쁨, 이렇게 각각 PM10과 PM2.5에 대해 다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PM2.5에 대한 기준과 PM10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PM2.5를 가리키는 건지 PM10을 가리키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및 연평균 1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PM10인 10 마이크로미터 미만 입자는 입자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먼지를 의미하며 환경기준은 연평균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며 스문의 시간 평균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오염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지속적인 공기오염은 자연과 인간의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장기적 및 중기적 효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야기하는 주요 부정적인 영향을 대략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구온난화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성비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모그 효과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분야의 악화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동물 종의 멸종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건축 자태의 열화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화학적 민감도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피부 손상입니다. 열 번째로는 호흡기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19와 더불어 당면한 가장 최대의 문제입니다. 오염 물질은 기침에서 천식, 암 또는 폐기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흡기 질환 및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의 흡입은 호흡기를 구성하는 폐 및 기타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심혈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에 들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재앙 중 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및 개인 건강에 미치는 대기오염 영향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인간 질병의 주요 요인엔 많은 오염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변적이지만 특히 직경이 매우 작은 입자인 입자상 물질은 흡입을 통해 호흡기에 침투하여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생식 및 중추 신경계 기능 장애, 암 등을 유발합니다. 성층권의 오존이 자외선 조사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면 수준의 고농도 상태에서는 유해하며 호흡기 및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이옥신,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모두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로 간주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높은 수준으로 들이마시면 직접적인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납과 같은 중금속이 인체에 흡수되면 노출에 따라 직접적인 중독이나 만성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물질에서 발생하는 질병에는 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세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문제와 폐암, 심혈관 질환, 중추 신경계 기능 장애 및 피부 질환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자연 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전염병의 지리적 분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코비드19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도 이런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 전문가의 다학문적 접근과 결합된 대중의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및 국제기구는 이러한 위협의 출현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한국의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거의 중국발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나사에서도 밝혔지만 그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20일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이 우리나라 천리안 위성에 딱 걸리면서 그해 11월 발표된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가운데 30%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온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가 제외됐지만 당시 연구에서 중국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중국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논문에서 밝혀진 자료를 보면 최근에 코비드-19의 영향으로 많은 중국 내 공장이 폐쇄되면서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중국의 74개 주요 도시의 연간 평균 PM2.5 및 PM10 농도는 중국 전체 연간 PM2.5와 마찬가지로 중국 대기질 표준에서 정한 2등급 수준을 여전히 초과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발원된 미세먼지는 PM10과 PM2.5 등 아주 다양한 크기의 미세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모든 중금속과 환경오염물질, 오존 등이 포함되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아주 심한 대기오염 상태를 발생시켜 숨을 쉬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7년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추정치는 PM2.5로 인한 조기 사망은 36만 5천 명이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COPD로 5만 401명이 사망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병으로 9만 7,700명,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암으로 4만 3천명, 대기오염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17만 4,1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